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계획 일부 보류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 발표 예정입니다. 20 빌리언입니다. 그 20 빌리언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일단 살펴보는 시간도 갖고요. 구글이 320억 달러 규모의 위즈를 인수했습니다. IPO나 M&A 시장이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구매하는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IRS는 올해 세수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 트럼프의 감세나 납세 형태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andMe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CEO인 앤 워치스키는 사임을 했고요. 잠시 후 이 얘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광범위한 관세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죠. 이에 따라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지금 거의 보시면 많은 분야에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 것이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고 두 번째는 오일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 가격입니다. 암호화폐들도 일자리 다 올랐습니다. 다우존 산업평균 지수는 약 502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지수 1.5%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 주가가 금요일에 상승세를 이어받아 7% 넘게 급등했고요. 메타는 약 4%, 엔비디아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주의 관세 리시프로컬 테리프가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관세가 예상보다 범위가 좁아질 것이며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일부 국가들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두 매체 모두 이 계획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상호주의 관세 계획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따라서 주요 지수들이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wolf 리서치의 토비 마커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메모에서 4월 2일 관세 패키지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가 제외될 경우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4월 2일 발표될 관세 조치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강도가 예상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강경한 무역 기조로 인해서 미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 컨슈머 센티멘트가 약세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이 됐었죠. 실제로 S&P 500 지수는 2월 말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조종 국면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주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다독였고요. 이번 주에는 내일 소비자 신뢰지수 컨슈머 컨피던스 발표와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끊었죠. 현재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대비 7.8%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4주 연속 하락을 마감하고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치보다 1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서 20 빌리언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또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 계획에는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혈강 공장이 포함되며 이 공장은 약 1,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2개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차에 사용될 차세대 철강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대차의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대만의 TSMC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역시 지난 2달간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인데 이미 엘레바마 조지아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늘 발표에서 조지아에 세 번째 자동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대한
한국 관세율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박했는데요. 2024년 기준 한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실질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20 빌리언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보면은요. 전 세계 100개 나라들 GDP보다 큰 게 20 빌리언입니다. 테슬라가 2024년 1분기에 벌어들인 총 매출하고 비슷하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개를 살 수 있고 NBA 전체 팀 같이 10위권 안에 있는 팀을 통째로 살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상위 3개 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60달러씩 지급이 가능한 게 20 빌리언이고 서울 시민 천만의 말씀 서울 시민 1천만 명 모두에게 2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한국의 1인당 평균 연봉의 5,000배고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식사가 제공이 가능한 게 20 빌리언입니다. 구글이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로 기업 공개, 즉 IPO와 인수 합병, M&A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면서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오픈 AI 챗 GPT 출시 이후 해킹과 피싱 공격이 정교해지면서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IPO 시장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베네수엘라가 조직폭력배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국제유가도 반응을 보이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69.5달러로 1.13%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72.89달러로 1.01%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비정규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5일 외국 적대자법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미 국세청 IRS가 올해 4월 15일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수 감소는 개인과 기업의 납세 회피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RS 예산 삭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연방 정부의 세수 손실은 5천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3andMe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유전자 검사 기업입니다. 그런데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앤 워치스키는 즉시 사임을 했고요. 이사회 멤버로는 남는다고 하는데요. 23andMe는 한때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하고 연구, 치료 사업 확장이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 10월에 해킹으로 7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커졌습니다. 현재 23andMe의 기업 가치는 약 2,500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자산과 부채 규모는 각각 1억에서 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